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세 가지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즘 좀 솔솔 나오고 있는 미국 주식 바닥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맥이 좀 빠지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블랙록도 미국 주식을 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골드만삭스도 오히려 요즘이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좀 슬펐지만 앞으로의 미증시 좀 정점을 지나가는 중일까요? 네, 저도 지금이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오, 조금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주식 지수 레벨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네. 장중 저점이라든지 장중 고점으로 기준을 잡아봤을 때 장중 저점이 한 4,835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이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오늘 종가까지 하더라도 9% 정도 높은 레벨까지는 반등을 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전의 역사적인 고점이 대략 한 6,147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것 대비해서는 뭐 한 14% 정도 낮은 수준으로 중간에서 약간은 더 낮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이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 4가지 정도를 근거로 해서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세 자체는 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3분기 이전에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 시나리오로 좀 잡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중국과는 여전히 좀 날선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협상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협상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가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침체 가능성 역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역시도 그래도 좀 안도감을 주는 쪽이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연구원님은 지금 현재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는 입장들이잖아요. 두 번째 맞습니다. 이슈 바로 넘어가서 침체 가능성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간밤 나왔던 소매 판매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그대로 믿을 수는 좀 없는 데이터였죠. 아무래도 사재기가 좀 이 의심이 되다 보니 저희는 좀 걸러서 그 지표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 지표를 좀 빼고 생각을 한다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4달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좀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의 그 근거이기도 한데 연구원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침체는 아니다라고 보세요? 네, 침체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상을 좀 이뤄져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소프트 데이터들이 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관세라는 부분들의 영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상이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은 심리 지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신뢰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미래에 쓸 돈을 앞으로 좀 당겨서 쓸 여력이 있다, 체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슬로우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쇼크가 생긴다거나 침체로 간다거나 할 정도의 환경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국의 가계 부채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뭐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네. 좀 이런 논란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기본 시나리오로서 좀 상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안에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분기를 약간 마지노선으로 잡고 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 만큼 소프트 랜딩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의 경기 흐름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전반적으로의 좀 우려를 키우고 있기도 한데 요즘 또 국채에 대한 말이 참 많잖아요. 국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로는 보통은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는 국채, 요즘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관세 정책이 역시나 영향을 끼치면서 장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 흐름 어떻게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안정세를 찾을까요? 네, 금리에 대한 부분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네.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 파월 의장이 보여준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대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라도 올라서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SL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SLR 규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SLR 규제가 미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맞춰라라는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총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업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자기 자본 대비해서 너무나 큰 대출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좀 가져가는 거고요. 이런 규제를 이제 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총 자본,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비율 자체를 약간은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좀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에 대한 예치금을 이 위험 자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한 금액에서 좀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네. 결국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신용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확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국채와 관련해서 보면은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매수 여력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 요인으로 이 SLR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국채 금리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SLR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 정리를 해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간밤에는 또 핫 이벤트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잖아요. 네. 결국에 좀 결론을 지어보면 파월 풋은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방향성,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로 나아갈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더라고. 네, 침체까지의 가능성은 조금 전제로 달아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협상이 안 되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내지는 조금은 강경한 스탠스로서 관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소비를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들 역시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감축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ASML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좀 주가는 부정적이었는데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쉽사리 좀 결정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할 텐데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3분기 전에 좀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걱정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네. 실물 경기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을 버틸 만한 체력들이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3분기 전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머리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ASML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나왔지만 1분기 수주액이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이란 게 기업이 세울 수 있는 계획 자체도 좀 못 세우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만약 협상이 되고 풀릴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우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럼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겠죠. 개장 전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시장을 임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쉽사리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언론 기사들을 좀 보다가 네. JP모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올렸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그 기사가 사실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들, 이전까지 좀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랑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연말 지수 목표치는 2,700포인트로 제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건데 위험 대비 수익이 더 좋아지는 구간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상황이다. 향후에 이런 리스크들이 완화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전에 좀 밸류에이션 레벨로 봤을 때 저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만한 가격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위험 대비 수익이 조금은 보장되는 시장이다. 그만큼 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JP모건에서 말한 것처럼 연말에는 2,700포인트 선까지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개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